안녕하십니까, 김강용입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그랬을 때 수학 공부와 수학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걱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몇몇 가지 것들 중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한 가지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자,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고민이 뭐냐? 아, 나는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맨날 꼭 실수해서 한두 개 이상씩 꼭 틀려요. 선생님, 죄송해요. 실수해서 틀렸어요. 아, 선생님, 우리 애는 꼭 왜 시험만 보면 한두 개씩 꼭 실수를 할까요? 그래서 제 성적만큼 나오는 것 같질 않아요. 이거 실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수,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는 실수, 시험 볼 때 하는 실수 절대 줄일 수 없어요. 아우, 어떡하나. 실수를 줄일 수 없대. 그게 고민인데. 자,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제가 아주 간단한 확률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수학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되신 학부모님들도 푸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 3명의 학생이 안경을 썼다. 이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 반에 몇 명?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안경을 썼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내가 우리 반에 중 1명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안경을 썼을 확률은? 아이, 학부모님들, 아이, 이거 뭐 수학 배운 지 너무 오래됐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우리 상담실 직원들은 알 거예요. 자, 우리 상담실 직원들 정답은 얼마? 정답 얼마? 10분의 3? 이거 봐요.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상담실 일은 몇 년씩 하니까 수학 문제, 아이, 수학도 아니에요. 10분의 3 충분히 답 나옵니다. 0.3이죠. 10명 중에 3명 안경 썼다니까요. 자, 갑자기 이 문제를 왜 하느냐? 자, 이게 바로 곧 절대 시험을 봤을 때 실수하지 않을 자,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평상시부터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가 많았던 학생들. 자, 여기서 평상시라 하는 거는 자, 뭔가를 배웠어요. 그럼 뭐 학원에서 뭔가를 배웠다. 아니면 동영상 강의로 뭔가를 배웠다. 그럼 분명히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죠. 그럼 학원을 보통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숙제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들을 막 풀게 돼 있죠. 근데 이 순간 평상시에 숙제를 하면서도 보면 보통 학생들이 산수 실수 같은 걸 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틀렸다고 딱 채점한 다음엔 틀린 거 분명히 학원 선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답 정리해! 라고 하니까 알았어, 나 오답 정리할래 라면서 오답 정리 막 하다 보면 그거 어떻게 됩니다? 틀렸던 거 삼각형 질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본인 입장에서는 맞았으니까 넘어가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선 계속 있는 친구들. 자, 학교에서 시험을 봤었을 때는 틀린 거 다시 풀어서 맞았다고 해서 삼각형에서 반점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번 틀린 건 그냥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인정? 즉 뭐냐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0문제의 숙제를 푼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12문제 정도 계속 실수를 하던 습관이 있던 친구들은 이게 이제 수학 공부를 조금 더 이제 확률이나 통계 같은 것들을 좀 더 공부하시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 뭐 1000문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풀 수 있었을 때 그때 내가 한 120문제 정도를 실수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분명히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1.2개 정도의 문제에서는 꼭 반드시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평상시에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수를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결코 아무리 집중해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꼭 반드시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친구들 결코 실수가 없어질 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봤었을 때 단순 산수 미스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학에서 틀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인 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한 가지예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다. 아, 평상시에 실수하던 놈들은 꼭 반드시 시험장에서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학원 숙제 이런 것들을 할 때부터 애시당초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평상시에도 계속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산수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각오를 가진 상태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즉 평상시에 틀려서 삼각형질 이런 걸 안 해야만 그런 친구들만 유일하게 학교에서 시험을 봤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수능 시험 봤었을 때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장에서만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 자, 평상시에 실수가 많았던 친구들, 시험장에서 실수가 많았던 친구들,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 어떻게 하시라? 시험장에서만 실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부터 나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나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반드시 꼭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반드시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실력을 시험장에서도 제대로 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있는 김강용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부터 항상 긴장하며 문제 푸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꼭 들여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2019년도 여전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